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무너뜨리고 7만 달러까지 밀렸습니다. 2025년 10월 6일 12만 6천 달러대에서 2026년 2월 3일 7만 2천 달러대까지 무려 마이너스 42%를 하락했는데요. 이제 거의 반토막 직전입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갭이 생겼는데요. 1월 30일 종가 8만 4,560달러에서 2월 1일 시가 7만 7,730달러까지 6,830달러의 갭입니다. 그만큼 주말에도 패닉셀을 했다는 거죠. 골드와 실버는 더 심했습니다. 골드는 단 3일 만에 마이너스 21%를 녹아내리면서 12년 만에 최대로 폭락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골드도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실버는 단 3일 만에 마이너스 41%가 증발하면서 통계를 낸 이후 최단계 최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날아간 골드와 실버의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 2천조 원의 무려 5배입니다. 이 역대급 폭락의 범인은 바로 차기의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 연준이 돈을 뿌리는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면서 폭등했던 골드와 실버가 폭락한 것이고요.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까지 같이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5만 달러까지 추가 폭락을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폭락은 세력들의 정말 집요한 개미털기입니다. 9만 달러에서도 세력들의 시세 조작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과 월스트리트의 끝판왕 세력들이 완전히 판을 뒤집으려고 치밀하게 설계하는 작전을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작전에 돈줄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번에 세력들에게 털리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2억 3억 갈 때 멍하니 쳐다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래 등에 타실 분들은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금융회사에서 100억을 굴렸던 트레이더로 20년 넘게 매매로 먹고 사는 부자 삼촌입니다. 첫 번째로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가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워시의 아내는 자산 4조 원인 상속녀이고 장인은 시가총액 60조 원인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전 회장인데요. 이 회장님이 트럼프의 후원자이자 와튼스쿨 동기입니다. 한마디로 워시는 미국 최상류층 로열 패밀리인 거죠. 그래서 2006년에 이미 최연소 연준이사로 임명된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난데요. 워시는 미국 최고의 대학교인 스탠퍼드와 하버드 출신으로 쿠팡 CEO와도 동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쿠팡 사회이사의 주식도 130억 원이나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워시는 미국의 3대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지금은 드러켄밀러의 패밀리 오피스 파트너인데요. 여기서는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도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드러켄밀러를 중심으로 베선트와 워시가 아버지와 아들 같은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월스트리트의 최상류층 패밀리가 탄생한 겁니다. 특히 드러켄밀러는 진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자산이 6조 원 이상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256이고요. 30년 이상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찍은 전 세계 단 2명뿐인 초대형 헤지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인데요. 다른 한 명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사이먼입니다.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는 20%대의 수익률로 한 단계 아래고요. 드러켄밀러와 워시는 둘 다 비트코인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워시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4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골드라고도 했고요. 암호화폐 기업들에도 직접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드러켄밀러는 1992년에 중앙은행을 이긴 헤지펀드로도 전세계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조지 소로스와 함께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영국 중앙은행을 무너뜨리고 당시 기준으로 하루 만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스웨덴 크로나화, 태국 바트화, 말레이시아 링깃화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조 원을 벌었는데요. 이때 드러켄밀러와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바로 베선트였습니다. 드러켄밀러는 나중에 베선트가 헤지펀드를 세울 때도 자금을 대줬고요. 워시는 2011년에 연준을 때려치고 나와서 드러켄밀러의 파트너가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드럭켄 밀러의 제자인 바로 이 두 사람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과 미국 재무장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베선트는 이미 작년부터 민간은행의 규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연준 대신 은행들이 돈을 뿌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조용히 은행들이 돈을 마음대로 복사할 수 있는 돈 복사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연준은 무차별로 돈을 살포해서 물가가 올라갔던 건데요. 은행들이 타켓만 쏙쏙 골라서 돈을 뿌리면 양적 완화의 효과는 높아지고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연준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민간은행의 양적 완화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은 폭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워시와 베선트의 큰 그림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눈 크게 뜨고 한 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연준은 달러를 찍어서 채권을 매입하는데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골드가 폭등하면 중국도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이자는 조금만 주고 그 돈으로 이자가 더 높은 채권을 사면 무위험 수익이 생깁니다. 자기 자본으로는 거의 무제한의 레버리지를 땡기고요. 이 돈으로 인공지능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미국과 월스트리트가 돈을 버는 자산에만 돈을 뿌리는 거죠. 즉 앞으로는 연준이 욕먹으면서 대놓고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돈을 뿌리는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양적 완화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금리까지 내려주면 활용 점정이 되는 정말 천재적인 작전이죠. 문제는 속도인데요. 우선 청문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연준 인사들도 설득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6월부터 다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것은 그 전이 될 건데요.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무려 1경 원에 달하는 연준의 자산을 단기간에 팔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 공포가 사라질 때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을 거고요. 결국 이번 하락은 끝판왕 세력들이 엔드게임으로 손가락을 튕긴 것이고 안타깝게도 개미들의 절반이 사라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얼마나 더 떨어질지 걱정되시죠? 두 번째로 그런 비트코인의 바닥은 과연 어디일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비트코인이 현물 ETF의 평단가 밑으로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물 ETF의 평단가는 79,000달러대로 무려 170조 원의 물량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잠깐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항상 저점 매수 기회였고요. ETF 평단가 밑에는 비트코인 1위 거래인 마이클 셀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평단가 76,000달러대에 무려 80조 원을 들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최근 ETF에서 빠져나오는 물량들을 전부 빨아들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있는데요. 지금 채굴 원가는 74,000달러대로 이 밑에서는 채굴자들이 물량을 팔지 않고 잠급니다. 장사꾼들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 다 아시죠? 따라서 이렇게 강력한 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비트코인의 7만 달러대는 콘크리트와 강철이 깔려있는 아주 튼튼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비트코인 고래들은 또 쓸어 담았는데요.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은 1월에만 17조 원을 매집해서 무려 352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 이후 최대치로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15%인데요. 155일 이상 장기 투자자들도 다시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저점에서도 이 신호가 나왔었고요. 돈 냄새 잘 맞는 다른 선수들도 뛰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12거래인 스트라이브는 이제 1조 5천억 원의 비트코인을 매집했고요. 전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사용자 자산 보호 기금으로 비트코인 1조 5천억 원을 매수합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바이낸스는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또한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는 스트래티지 주식 1조 2천억 원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도 코인 주식들을 1조 원까지 추가 매집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2025년에 엄청난 수익률을 찍었는데요. 2026년에도 코인 주식으로 2025년을 뛰어넘는 더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RSI도 저점 신호가 떴는데요. 2020년 비트코인이 3,000달러일 때와 2022년 비트코인이 1만 달러일 때 나왔던 신호입니다. 그만큼 지금 7만 달러도 과매도라는 뜻인 거죠.
차트에서도 7만 달러의 초강력 지지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다져진 튼튼한 바닥입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 가까워질 때마다 패닉 매도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요. 저점 매수 물량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버티고 있는 7만 달러까지 무너지기보다는 7만 달러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도대체 비트코인이 왜 여기까지 하락한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은 진작에 전멸했고 이제는 세력들도 대청소, 물갈이 중인데요. 일본의 1위 증권사도 못 버티고 비트코인을 손절했습니다. 밈주식 대장인 게임스톱도 포기하기 직전이고요. 2025년 고점에 잡아서 지금 마이너스 30% 넘게 손실 중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극초창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아직도 남았는데요. 이 고인물들이 다 떠나야 비트코인의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곳도 있고요. 러시아 채굴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던 1위 업체도 파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개미들뿐만 아니라 세력들까지 싹 다 정리가 돼야 비로소 비트코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폭등을 시작할 것인데요. 지금 세력들도 이렇게 갈려나가는데 이걸 버티고 계신 부자 삼촌의 가족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마지막 고비까지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1차로 CME 비트코인 선물의 갭인 85,000달러대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길게 보면 72,000달러 저점부터 97,000달러 고점까지의 조정 구간이 적립식 분할 매매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2월의 시작부터 초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또 바뀌었고요. 미국과 이란이 또 한판 붙을지 아니면 화해할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코인 법안이 처리되면 분위기가 확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데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세력들과 맞서서 끝까지 가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보다 빠르게 프로트레이더의 분석을 전해드리고요. 단순히 분석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프로트레이더의 실시간 단타도 볼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게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요. 또한 프로트레이더의 매매 기법을 업그레이드 시킨 인공지능 지표도 드립니다. 이 지표를 쓰시면 초보도 프로처럼 매매하실 수 있을 건데요.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세력들에게 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의 돈을 뺏어오실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자 삼촌만의 가문의 비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시면 놓치는 거 아시죠? 부자 삼촌의 가족분들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폭락장을 꼭 이겨내셔서 2026년에는 진짜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